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지목을, 토지의 용도를 지목이라고 했었죠. 지목이 몇 가지였다고요? 28가지.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잡종지. 근데 건축물의 용도도 마찬가지로 28가지로 했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건축물의 용도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입니다. 야영장 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야영장 시설. 야영장 시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죠? 쉬운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쓰는 용어로 글램핑장. 글램핑장 이런 것이 문제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글램핑장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천막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무슨 건축물의 종류로 따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 건축물의 용도 중에서 하나를 더 해가지고 여기다 29호에 여기다가 야영장 시설을 했단 말입니다. 야영장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글램핑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야영장 시설을 어디다가 질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직 문제될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 1에서 1호에서 29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얘기부터 잠깐 합시다. 조문을 읽을 때는요.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크기가 제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라고 합니다. 제 몇 조, 여기 제 몇 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목 명치, 조문 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동그라미 1 이렇게 읽지 마세요. 동그라미 1 이렇게 된 걸 뭐라고 하는가? 이걸 1항이라고 읽습니다. 2항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2항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다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이 밑에다가 1, 2 이런 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그 다음 그 항 다음에 뭐라고요? 호라고 한다고. 제일 처음에 제일 큰 단위가 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이 있고 그 다음에 호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호 밑에 다, 나, 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 이것을 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 따라서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조, 제 몇 조, 제 몇 항, 그 다음 몇 호, 호, 1호, 2호, 3호, 그 다음에 여기 가나, 다, 이거는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게 되면 1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죠. 1 단독주택을 이걸 어떻게 읽는다고요? 제1호 단독주택. 건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제1호의 단독주택. 제2호의 공동주택. 이 공동주택이 아니고요. 제2호 공동주택. 그 다음에 보세요. 단독주택에 보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목의 단독주택, 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라목의 공간 이렇게 되어 있죠. 1호의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인 가목의 단독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1호의 단독주택과 가목의 단독주택이 다르죠? 제 말 이해가셨습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하면서 여기 보세요. 건축할 수 있다. 여기다 단독주택 줄 수 있다. 여기다 모텔 줄 수 있다. 일반 시설 줄 수 있다. 단란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율 하지 않습니다. 분류 개념으로 여기에다가는 제1호의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건 모두 질 수 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거 질 수 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분류 개념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분류 개념으로서 건축물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조문 찾아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용어들이 나오는 것이 여기서 건축물의 용도를 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1호의 단독주택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협의의 단독주택도 있고 다중주택도 있고 다가구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간도 있고 그렇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제1종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했을 때 건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그리고 여기는요 다가구주택도 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1호의 단독주택이라는 말은
그런데 이런 말편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권자 허가를 얻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래놓고 여기다 건축업시행령 별표 1 제1호 감옥의 단독주택 그렇단 말입니다. 감옥의 단독주택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협의의 단독주택만 주셔 있고 다가구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지. 감옥의 단독주택과 일호의 단독주택을 구분하셨어요? 예. 구분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1호의 단독주택에는 자,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과 공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1호의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되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근데 감옥의 단독주택에는 다가구주택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야.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할 허가를 얻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했는데 감옥의 단독주택 그렇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협의의 단독주택은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에는 허가를 얻는다라고 하다 여기는 뭐예요? 다가구주택은 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법에서 규정할 때 그런 식으로 1호의 단독주택, 감옥의 단독주택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호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이라고 있죠.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인정되는 건물을 공동주택이라고 부릅니다. 보게 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런 겁니다. 구분소유권 인정된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할 됩니다. 이런 거예요. 다가구는 여기 해가지고 만약에 해가지고 여기서 자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각각의 호실은 여러 가지 호수가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의 소유입니다. 다세대는 이런 겁니다. 자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자 401호, 자 402호, 그러니까 401호는 A 소유, 402호는 B 소유, 요거는 C 소유. 각각의 구획된 부분마다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될 때 이것을 공동주택이라고 이런 것들을 다세대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몇 제곱미터 이상이다, 몇 개층 이상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외우려고 할 필요 없고요. 구분소유권이 인정되는가? 이거는 그럼 어떻습니까? 다세대라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물건이 8개 물건이라는 얘기죠. 다가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건이 하나라는 얘기죠. 등기 기록이 이건 하나인데 등기 기록이 각각에 따로따로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각각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다세대고 이게 다가구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몇 개층 이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몇 개층 이하. 거기 보게 되면 뭐세요? 다가구 주택 보게 되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일 거. 그러는데 그 옆에 자, 거기서 다세주택을 보게 되면 주택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4개층 이하일 거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오늘날 보게 되면 집을 지을 때에 1층을 필로티 구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전에는 지층을 두게 됐었는데 지금은 지층을 아예 안 만들죠. 지층을 안 만들 뿐만 아니라 주차란 이런 것 때문에 1층을 아예 주차장으로 만들고 자, 1층을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 이걸 필로티 구조로 간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자,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 201호, 202호, 301호, 402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요. 이 건물은 몇 층짜리 건물입니까?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예? 아니, 몇 층짜리?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4층짜리 건물이잖아. 4층짜리 건물인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뭐야? 1개층, 2개층, 3개층.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층이라는 말과 개층이라는 말 구분하셨어요?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는 1층부터 3층까지는 여기는 상가고 4층부터 20층까지는 여기는 주거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상가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3개층.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7개층, 개층이라는 말 쓴단 말입니다. 개층이라는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쓴단 말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권 인정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가지고 구분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여기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기 보세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해놔놓고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렇습니다. 그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뭐 질 수 있다. 거기 보게 되면 소매점 질 수 있다. 휴게음식 질 수 있다. 이용실,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 의원, 탁구장 이런 거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 개념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자, 자목의 일반음식점, 파목의 체력단련장, 당구장, 하목의 자, 금융업소, 사무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가지고 건축업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건 모두 다 건축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2종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질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질 수 있는 것의 분류 개념이 뭐고 질 수 없는 것의 분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다 외우겠습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 해당되는 걸 모두 외울 겁니까?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해당되는 걸 모두 외울 겁니까? 이거 외우면 못 써먹어. 자, 다시 여기 보세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세요. 근린생활시설. 근린이라고 하는 말은 근린, 주거적 인근에 있는 이 말이야. 주거적 인근에 있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주거적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이해가셨습니까? 주거적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시설. 이거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럼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1종은 이거 뭡니까? 1종은 주거적 인근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래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거.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 제2종, 반드시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있으면 좋은 것. 구분되셨어요? 제1종,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 볼까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주택가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 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주 한 병 살려고 하더라도, 담배 한 값 살려고 하더라도 시내까지 나가야 돼? 곤란하죠? 주택가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목욕탕, 세탁소, 이용실, 미용원 이런 거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주택가 인근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의원 이런 거요. 내과의원, 소아과의원 이런 거. 애 아프면 들고 뛰어야 되잖아. 언제까지 종합병원까지 가? 따라서 그런 의원, 소아과의원, 내과의원 이런 것들은 보게 되면 가정의학과의원 이런 거 주택가 인근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 편리하잖아.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여러분들이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자목에 보게 되면 일반 음식점이 있단 말입니다.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런 얘기부터 합시다. 거기 보게 되면 자목에 일반 음식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거기 더목에 보게 되면, 더목 찾으셨어요? 더목에 보게 되면 단란주점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페이지를 넘겨가지고 16호 갑니다. 16호 가게 되면 위락시설에 보게 되면 단란주점이라는 말이 나오고 유흥주점이라는 말이 나오죠.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걸 위락시설로 분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앞에 가서 자, 그 앞에 더목의 단란주점 갑시다. 단란주점으로서 단란주점 뭡니까?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따라서 150제곱미터 미만의 단란주점이다라고 한다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그런데 15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즉 넓은 평수다라고 한다면 그 위락시설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용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는 음식점을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유흥 음식점 이 세 가지로 분류했단 말입니다. 근데 유흥 음식점 밥을 먹으면서 유흥을 즐긴다? 이거 이상하지, 그지? 그래서 음식점을 이 세 가지로 나누던 것을 이거를 유흥 음식점을 빼고 이거 없애고 이거를 음식점과 주점으로 나눴단 말입니다. 그 주점은 다시 단란주점하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으로 나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유흥음식점 이렇게 됐던 것을 이제는요, 음식점과 주점으로 다시 나누고, 음식점은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으로, 그 다음에 주점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아는 대로, 아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합시다. 음식점이라는 개념 정의가 뭡니까? 뭐가 음식점입니까? 음식점이 뭐예요? 음식을 파는데? 음식을 파는 데는 음식점입니까?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먹는데? 편의점에 가게 되면 삼각김밥 먹잖아. 그 편의점도 음식점입니까? 아닙니다.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 음식점입니다. 따라서 편의점에서는 여기서 해서 뭐 삼각김밥 먹는다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편의점을 음식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조리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음식점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휴게음식점이 있고 일반 음식점이 있다고 했었죠.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나누는 구별 기준은 뭐예요? 뭡니까? 구별 기준.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을 구별하는 기준. 혹시 뭔지 아세요? 술입니다, 술. 이걸 술을 못 파는 데를 말합니다. 이걸 술을 팔 수 있는 데를 말합니다. 이거 반주 한 잔 할 수 있는 데가 일반 음식점이라고요. 이건 뭡니까? 휴게음식점은 술을 못 팔아. 자, 이걸 왜 얘기하는지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에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땅에다가 뭐를 할 수 있는가? 휴게음식점은 할 수 있는데 일반 음식점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는 커피 전문점이나 빵집이나 뭐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일반 음식점 안 된다는 얘기지. 이 땅에다 분식집만 할 수 있는 거냐, 여기다 일반 음식점 할 수 있는 거냐에 따라 이 땅이 가치 크게 달라지잖아. 자, 휴게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느냐 없냐에 관한 얘기야. 휴게음식점인데 여기다 술 팔고 하게 되면 여기는 영업허가 취소됩니다. 이거는요. 정지되고 취소됩니다. 술 못 팝니다. 술을 팔려고 하게 되면 일반 음식점이래야 돼. 좋습니다. 그럼 주점은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나눠진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잘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글자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이해하시라고요. 단란주점 이게 뭐예요? 단란하게 술 한잔 먹는 곳. 유흥주점, 유흥을 즐기면서 먹는 곳. 이렇게 이해하라고. 단란주점, 우리가 어떤 거 생각하면 됩니까? 단란주점. 동네에 가다 보게 되면 여기서 치맥 한잔 할 수 있는 데 있지? 조만한 데서 치킨도 팔고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단란주점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했습니까? 150제곱미터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생맥주를 팔아도 넓은 데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위락시설로 간다는 얘기지.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되는 이런 것이라 하면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은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요거는 자,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지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일반 음식점, 주택가 인근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택가 인근에 일반 음식점이 반드시 있어야 되냐고. 치맥집, 주택가 인근에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도 되지. 없어도 돼.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데 그거 없어도 돼. 그건 있으면 좋죠. 있으면 편리하지. 아이, 생맥주 한잔 할 수 있는 데가 가까이 있으면 좋잖아.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편하잖아. 구분되셨습니까?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뭐라고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시설.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은 어떻게 나눠진다고? 1종? 반드시 근처에 있어야 되는 것.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곳. 자, 2종은 뭐라고? 2종? 반드시 가까이 있을 필요는 없으나 있으면 좋은 것. 있으면 편리한 것. 자, 2종 근린생활시설 관련해서 투자자가 늘 생각해야 될 거 이겁니다. 자, 음식점을 관련해 가지고 일반 음식점과 단란주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따라서 이런 거 생각하세요. 여기 길 옆에 있는데,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커피 전문점밖에 커피집밖에 못 파는가? 찻집이나 커피집밖에 못 넣는가? 여기다 일반 음식점 건축할 수 있는가? 땅값이 크게 달라지겠죠.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유흥 음식점은 유흥을 즐기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다 무대도 마련할 수가 있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밀고 땡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게 유흥 음식점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때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물 지하에 여기에 주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또는 내가 일반 매물로 사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 주점이 있을 때 이 주점은
주점은 단란주점에 허가를 내고 할 수도 있고 유흥주점 허가를 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점은 단란주점인 게 좋습니까? 유흥주점인 게 좋습니까? 단란주점이 좋아? 유흥주점이 좋아? 예? 어떤 사람이 단란주점이 좋다고 유흥주점 시끄러우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뭐야? 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세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단란주점 허가를 내고 술집 하는 데서 세가 많이 나올까요? 유흥주점 허가 내고 하는 데서 세가 많이 나올까요? 유흥주점 하는 데 세가 많이 나오지. 단란주점은 말이에요. 단란주점 여기다가 자 유흥종사자를 못 둬. 근데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어. 룸을 마련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단란주점은 여기다 아가씨를 두고 옆에 못 앉아. 유흥주점 그게 가능해. 단란주점에 단속 나왔어. 똑같이 여기다 여기 유흥종사자인 이런 분들이 있어. 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단속 나왔어. 그럼 야 김양아 이양아 빨리 도망가라 이래야 되겠지. 유흥주점은 어떻습니까? 단속 나와서 그럼 어떻습니까? 오빠 한잔하고 가 이렇게 가능하지. 그러면 이런 일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술집들이 쫙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다른 사람은 모두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내놓고 아가씨들 두고 장사해. 여기는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 그럼 보세요. 여기서 나중에 돼가지고 우리는 장사가 잘 안 돼. 옆에는 여기 해가 장사가 잘 돼. 그럼 얘들이 전부 다 얘들이 단란주점 허가고 여기가 유흥주점으로 장사하고 있대요. 해가지고 고발하게 돼. 전 문 닫아야 되지. 유흥주점 허가는 아무 데나 내주지 않습니다. 주로 중심상업지역 중심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유흥주점으로 똑같은 여기서 주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세가 더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내가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일반 음식점은 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 휴게음식점밖에 못 짓는가? 내가 이 건물에 주점이 있는데 이게 단란주점인가 유흥주점인가에 따라서 이게 그 가치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요 3호하고 4호까지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말 이해가셨어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면 못 써먹어요. 자, 그 다음에 잠깐 거기서 주의할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마목에 보게 되면 마목에 보게 되면 탁구장 있죠? 찾으셨어요? 자, 마목 탁구장은 자 제1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 가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목 있습니다. 파목 보게 되면 테니스장, 체력 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이렇게 있죠. 당구장은 뭐예요? 당구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야. 똑같이 여기 체육시설이지만 여기는 탁구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당구장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여기다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건물에다가 탁구장을 여기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당구장은 들어올 수 있는 거 없는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 건물의 가치가 달라지겠지? 1종 근린생활시설만 가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탁구장은 들어와도 당구장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가지고요. 여기서 부호에 보세요. 부호에 보기 의료시설 있죠? 의원하고 병원은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은 뭐고요? 의원은 뭐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병원은 뭐고요?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다르단 말입니다. 노유자시설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 노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노유자시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어린이집, 그 다음에 유치원 등 이런 거죠. 아동복지시설 이런 거죠. 자, 노인복지시설, 이거는 노유자시설에서 이거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유자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보세요. 자, 노유자에서, 이거 노자를 중심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 유자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돼? 어린이를 보고 투자해야 돼? 어르신들을 보고 투자해야 돼? 애들은 점점 더 없어지잖아요. 옛날에는요, 여기
내가 여기서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인기 있는 과가 뭐였었냐면 산부인과였답니다. 지금은요, 산부인과 다 문 닫습니다. 전에 산부인과 원장 하던 분이 산부인과 하니까 안 되니까 그거 접어두고 여기 경매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산부인과 옛날에 산부인과 성세가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대신 어떻습니까? 자, 경매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유치원으로 되어 있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왜? 없으니까. 점점 더 없어지니까.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인구가 이제는, 여기서 1 이하로 떨어졌다고요. 0.6, 0.7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인구는 나중에 소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데 여기서 해가지고 이게 노인 인구는 점점 더 늘어나죠. 그러니까 노유자 시설 중에서도 유자를 중심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시설을 투자해서는 안 되고 노인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에 어떻게 투자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노유자 시설과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14호에 보게 되면 업무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6호에 보게 되면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위락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거기서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을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22호에 보게 되면 자연순환 관련시설 이렇게 돼 있죠. 자연순환 관련시설. 옛날에는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라는 얘기는 뭡니까? 버리는 거지. 지금 이제 쓰레기라는 말을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자원순환 관련시설이라고 합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저기 29에 보게 되면 야영장 시설 있죠. 야영장 시설, 글램핑장을 말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보세요.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도시 지역 중에 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또는요 관리 지역, 농촌 지역에 있는 비도시 지역의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글램핑장을 여기서 허용합니다. 글램핑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농림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데라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글램핑장 허가가 안 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뒤에서 다시 용도 지역에 다시 얘기할 건데 기본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다 뭘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보세요. 제1종 일반 주거지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여기 소매점 둘 수 있다, 탁구장 들어올 수 있다, 세탁소 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가능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가능하다는 말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분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1을 제 몇 호에 뭐는 된다. 제 몇 호 뭐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용어들을 내가 친숙하게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울러 가지 마시라고요. 근린생활시설을 1종, 2종 해가지고 외울러 가지 마시고요.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해하게 되면 편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초적인 것으로 공법상 부동산에 대한 분류로서 토지에 대한 분류는 다시 지형과 지목으로 분류한다고 했었죠. 지형은 어떻게 분류한다고요? 지형은 토지의 형상, 정방형이냐, 장방형이냐, 가장형, 세장형, 자료형 이런 식으로 분류한다고요. 그 다음에 고지냐, 저지냐, 완경사지냐, 극경사지냐, 15도를 기준으로. 근데 토지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지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용도로 써라. 라고 용도를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28가지의 지목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이건 건축물시행령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29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호에서 4호까지는 여기는요 머릿속에 여기 딱 얘기 나오면 뭐다라고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자, 책 보지 마시고 건축물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뭐예요? 제1호 단독주택. 제1호의 단독주택에는 뭐뭐 있어요? 가목의 단독주택과 남목의 다중주택과 다목의 다가구주택과 라목의 공간 이게 있죠. 그죠? 이게 모두 다 광의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이란 말입니다. 제1호의 단독주택. 1호의 단독주택과 가목의 단독주택을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등 이렇게 구분소유권 인정되는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 그리고 헷갈려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근린생활시설이 뭐라고요? 근린이란 말이 뭐라고요? 근린.
주거적 인근에 있는 이 말에 근린 생활시설, 주거적 인근에 있는 시설로서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시설, 근린 생활시설. 1종과 2종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종이 뭐고요? 반드시 주거적 인근에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것, 가까이 없으면 불편한 것,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좋은 것. 이게 1종. 2종 뭡니까?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으나 가까이 있으면 편리함을 가져줄 수 있는 것.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있으면 좋은 것. 이것을 2종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1종과 2종은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울러 가지 마시고요. 2종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은 투자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겁니다. 일반의 시점입니다. 자목의 일반의 시점. 자목의 일반의 시점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토지의 투자 가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자, 단란주점은 그건 이게 도해지 내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인데 그 외에 일반 시점을 건축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